네, 그러면 우리 A형 1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 A형 1번 문제를 보면 가족 사정 도구의 이제 명칭을 쓰고 해당하는 아버지 아들의 관계를 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족 밀착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거가족의 상호관계의 근본적인 관계를 보는 것이 가족 밀착도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가족 밀착도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해석 부분은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 개짜리는 밀착된 관계이고, 그리고 하나는 소원한 관계, 그리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 것이 이별과 단절이라고 하는 거가 되겠고요. 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고, 우리가 연습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문제를 보면요, 이번에서는 치료적 의사소통 기법을 묻고 있죠. 치료적 의사소통 기법과 이제 비치료적 의사소통 기법의 명칭을 순서대로 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학교 수업에 집중이 잘 안 되고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반려견 때문에 힘들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더 얘기해 주겠니? 라고 하는 것은 너가 한 말이 의미를 잘 모르겠기 때문에 더 좀 자세하게 얘기해 달라라고 하는 거여서 명령어가 되겠죠. 명령어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얘가 지금 한 말이 가장 친한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면 반려견 생각에 눈물만 나고 잠도 잘 못 자요. 전 이대로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금방 좋아질 거야. 라고 해서 이제 명칭을 순서대로 쓰라고 했기,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은 표현된 감정의 경시예요. 얘가 이제 지금 잠도 못 자고 괜찮을까 그렇게 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은 얘가 했던 그 걱정에 대해서 이제 경시를 하고 있죠. 표현된 감정의 경시가 되겠고, 그리고 금방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얘는 지금 문제가 있는데 좋아질 거라고 하면서 일시적인 안심을 시켜주는 거예요. 일시적 안심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멘트를 심어주는 거죠. 긍정적인 멘트, 문제가 있는데 뭐 긍정적으로 뭐 좋아질 거다, 문제가 이제는 없다라고 하는 거, 그냥 안심시키는 거, 그것이 일시적 안심이고 이제 비치료적 의사소통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나올 때가 돼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연습을 많이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있어서는 자궁경부암 문제이고요. 그래서 암 검진 기준에서 검사 항목과 그리고 잘 만나는 세포들이 잘 발생하는 부위가 어디냐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6대암 검진 프로그램은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해서 연습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자궁경부 세포 검사이고, 우리가 자궁경부암이 잘 발생하는 부위는 편평운주 상피 접합 부위인 변형대라고 했던 것을 또 연습을 많이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CPR하고 자동 제세동기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때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그 비율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파트이죠. 우리가 심폐소생술은 사실은 작년에도 나왔지만 올해도 나올 수 있어서 우리가 네, 연습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대 2가 돼요. 특히 성인은 시민성 심정지가 많기 때문에 가슴 압박이 중요해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이 30대 2로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 우리가 자동 제세동기에서 여기서 문제를 보면 자동 제세동기에서 전원을 켠 후에 바로 다음 단계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전원 킨 다음에 다음 단계에 무엇을 하느냐. 그래서 앞글자로 우리가 외웠었어요. 전원극하고 리듬의 CPR 제세동을 한다. 그래서 전원극이어서 전극 부착 부분이 답이 되었죠. 그래서 자동 제세동기도 사실은 2년 전에 나왔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지만 또 2년 전에 나왔지만 중요 파트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던 부분이 되었습니다.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번 문제는 학생 안전교육 계획 자료이고요. 그래서
올해 안전사고가 크게 났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교육 부분은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연습을 많이 했던 부분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보면 안전교육 7대 연령에 해당하는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누가 해야 하느냐, 수립하고 시행하는 누가 이제 해야 하느냐 부분이었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학교장이 이 계획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시행해야 한다는 거는 학교장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고도 해야 하고 했던 부분을 좀 시험 문제에서 많이 우리가 풀었던 부분이었었어요. 학교장이 되겠고, 그리고 안전교육 7대 영역 부분에 있어서는 2년 전에 여기에서 이제 직업안전교육이 2년 전에 시험에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재난안전교육이 시험에 나왔던 거가 되고요. 그래서 2년 전에 시험에 나왔지만 안전 파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던 부분이었고, 그때 제가 재난안전교육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디귿 문제를 보면 작업환경 관리의 기본 원칙에 근거한 소음성 난청 예방법, 작업환경 관리의 기본 원칙에 근거한 소음성 난청 예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학적 조치 2가지를 서술을 하라고 했죠. 공학적인 조치 2가지. 이 문제도 사실은 적용 문제였기 때문에 적용하는 문제여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학적인 조치 2가지, 그래서 우리가 작업환경 관리의 기본 원칙이라고 하면 대격 환보라고 앞글자로 외웠었어요. 대격 환보. 그래서 대치하고 격리가 조치이고, 공학 조치이고, 기본 원칙이고, 그리고 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엔지니어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치하고 격리에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치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위생대책의 어떤 근본적인 방법이고, 뭐 시설이라든지 뭐 물질이라든지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장비라든지라고 하는 것을 변경하는 것이 대치거든요. 그래가지고 소음을 감수하기 위해서 뭐 시설이나 장비, 어떤 물질, 공정을 변경한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격리에 있어서도 격리도 같은 비슷한 거예요. 물리적인 수단이란 물질을 격리하고 공정을 격리를 해서 소음을 감소시킨다라고 하면 되는 거였어요. 뭐 장벽을 넣는다든지, 뭐 물체 거리, 시간의 거리를 장벽을 넣어서 이제 소음을 감소시키도록 한다라고 하면 되는 거였죠. 그리고 뭐 흡음 장치, 차음 장치를 사용해서 뭐 소음을 감소시킨다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파트에 있어서는 온점을 받으라고 하면 이제 대치하고 격리 부분에 대해서 소음 감소라는 말을 그래도 써줘야 좀 온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본 원칙, 작업환경 관리의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뭐 시험에 우리가 5년 전에 나왔고 다시 나올 때가 될 거라고 여겨서 제가 문제를 많이 냈었습니다. 네, 그 다음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는 아도항 간호학 문제였고요. 그래서 스케몬의 성장 곡선이 나왔고, 이것도 이제 과거에 객관식에서 나왔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스케몬의 성장 곡선에서 이제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계통을 순서대로 제시하라고 했고, 그래프 디귿에서 기관의 명칭을 성별에 따라 제시하고 사춘기의 그 기관들의 성장 발달 속도가 이제 급속히 증가하는 이유를 서술하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는 기억하고 니은에 있어서는 이제 기억이 이제 신경계의 특징. 신경계는 우리가 10에서 12세 때 성인의 2배가 되고 18세 때 다시 성인의 단계가 되는 것이 이제 림프계의 특징이에요. 림프계의 특징이고, 그리고 니은은 신경계거든요. 신경계는 우리가 4세 때 성인의 한 80에서 90% 정도 발달을 해가지고 이제 완만하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 신경계입니다.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계통은 적을 수 있겠고요. 그냥 디귿은 이것은 생식기계의 특징이죠. 생식기계는 사춘기 때 급속하게 발달을 하거든요. 사춘기 전에는 미미하게 발달을 했다가 사춘기 때 급속하게 발달을 하는 거고, 이 디귿에 대해서 사춘기 그 기관들 성장한 기관, 처음 발현되는 기관의 명칭을 쓰라고 했죠. 성별에 따라 제시를 하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과거에 기출되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남자는 고환이고 여자는 유방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성장과 발달 속도가 급속히 증가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과거에 주관식에 나왔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춘기가 되면 시성하부, 내분비계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성선이 발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분비계의 그 처음은 시상하부거든요. 우리가 시상하부에서 성선자극 호르몬, 유리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성선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남자의 고환에서는 테스토스테론, 여자의 난소에서는 에스토스테론이 분비가 되어져서 우리가 생식기계를 발달하게 한다라고 했던 부분이죠. 네, 그 다음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번에 있어서는 소화성 궤양, 12장 궤양에 대한 문제이고요. 그래서 여기 복막염, 장이 천공돼서 복막염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기억의 진단에 의해서 이 복막염에 대한 복부 청진과 촉진의 어떤 신체 검진 결과를 서술을 하라고 했죠. 청진하고 이제 촉진 결과. 그래서 우리가 복막염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것도 과거의 기출 부분이었어요. 기출 부분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복막염 부분에 있어서도 밴드 문제에서 11월 때 복막염이 나올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밴드 문제에서 이것을 다뤘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청진은 장음이 감소나 소실이 되어지고, 촉진은 복부 근육이 판자처럼 단단하게, 복막염이 되면 단단하게 되어지고 반동성 압통이 발생하는 거죠. 반동성 압통. 그래서 복부 전체 눌렀다가 뗄 때 통증이 나는 것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가 되는 거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십장궤양의 원인균 명칭. 십장궤양 원인균 명칭이 H-파이로니균이 하도 유명한 균이기 때문에 아마 거의 다 썼을 거라고 여겨지고요. 그런데 이 균의 위속에서 생존 가능한 이유를 서술을 하라고 했죠. 생존 가능한 이유 부분은 사실 어려웠던 부분이었어요. 어려웠던 부분이었고, 제가 이제 이론 때 강산에서 이제 H-파이로니 균이 강산에서 생존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론 때 이야기를 했고요. 이론 때 설명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자세한 기전은 H-파이로니 균이 요소분해 효소가 활성화돼서 이 요소를 암모니아로 만들죠. 암모니아를 만들어서 이제 강산을 중화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기전이지만 여기선 위속에 생존하는 이유를 서술하라고 해서 이제 뭐 기전을 쓰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유를 서술하라고 했기 때문에 네, 강산에서 잘 살 수 있다라고 해도 답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요소분해 효소가 활성화돼서 뭐 암모니아를 만들어서 그렇다라고 해도 답으로 인정이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한 위 점막층 내 위 상피세포를 침투해가지고 장기간 이제 위 상피세포를 침투해서 장기간 생존해서도 가능한 거죠. 네, 그 다음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 문제는 우리가 집단검진 문제이고요. 이제 민감도, 특이도, 예측도 부분을 우리가 이것을 보고 계산을 하는 백분율로 계산하는 문제였어요. 기억, 이은의 값을. 그래서 우리가 민감도, 특이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나올 때가 돼서 우리가 계속 연습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민감도라고 하는 것은 질병을 가진 사람을 그 도구가 질병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민감도이기 때문에 질병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 되겠죠. 코로나 환자, 질병을 가진 사람을 그 검사 도구가 질병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40분의 90, 40분의 그래서 이제 40분의 39 곱하기 100%로 계산을 하면
답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특이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질병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그 검사 방법이 질병이 없다고 하는 능력이 특이도이거든요. 그래서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200명이잖아요. 200명이고 그 도구가 질병이 없다라고 한 것은 183명이었어요. 183명. 그래서 곱하기 이제 100% 계산을 하면 91.5%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이 산출값은 이제 반올림 없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제시하라고 했죠. 그래서 딱 떨어져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디귿 중에서 양성 예측도의 개념을 서술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뭐 개념과 공식은 중요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양성 예측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검사 방법의 예측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검사가 질병이라고 판단한 사람 중에서 실제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는 게 양성 예측도이죠. 그 다음에 리을이 발생한 이유, 그래서 관측자 간 오차가 발생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 신뢰도 안에서 관측자 간 오차, 여기는 관측자 내 오차가 있고 관측자 간 오차가 있는데 이 관측자 간 오차가 발생된 이유를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측자 간 오차라고 하는 개념은 오차가 생기는 원인이 도구에 문제가 있다거나 관측자 내 오차가 있다든지 관측자 간 기술의 차이가 있어도 관측자 간 오차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배웠던 부분으로서 뭐 측량제 양심 부족이나 편견, 뭐 기술적 미술, 기술적 오차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답을 해도 답이 인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9번 문제는 태아 심박동에 관한 문제이고요. 그래서 심박동에 대한 문제는 제가 이제 풀었고 막방 특강에서도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었어요. 제가 특히 이번에 11월 특강에 있어서는 정신하고 지역하고 정신하고 여성에 많이 비중을 해서 특강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정리했던 부분이 이번 시험에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서 보면 기억은 우리가 만기하강이라고 하는 것은 자궁 수축과 이완이 있잖아요. 수축과 피타 하트 레이시 자궁 수축하고 일치가 되지 않죠. 자궁 수축이 시작해도 피타 하트 레이스의 감소가 없다가 자궁 수축이 가장 높을 때 그때서야 뒤늦게 피타 하트 레이시 하강이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만기 하강이라고 했거든요. 만기 하강의 그 원인은 그 태반의 관류가 부족이에요. 태반 관류 부족이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좌측위 자세를 취해주는 거거든요. 좌측위 자세를 해주면 자궁에 의한 대동맥과 대정맥의 압력을 이완을 시키기 때문에 대동맥과 대정맥의 압력이 이완이 되어져서 그래서 이제 심장 귀환 혈량이 증가가 되어지고 그리고 심장 귀환 혈량 되어진 것이 다시 태반으로 관류를 높여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문제에 있어서는 여기 그래프 2에 해당하는 태아 심박동 양상의 발생 원인을 서술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태아 심박동의 V자나 W자, U자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변성 하강이다라고 해서 가변성 하강은 우리가 제대 탈출, 뭐 제대 압박, 제대가 압박이 돼서 우리가 O2가 감소하고 CO2가 증가하면 미주신경이 자극을 돼서 우리가 미주신경은 부교감 신경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부교감 신경의 일종이기 때문에 태아 심박동 수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던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보면 온실가스의 정의를 서술할 것. 그래서 우리가 온실가스라고 하는 것은 지구 온난화 현상을 이루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양에서 오는 그 복사열을 이 온실가스가 받고 다시 이거를 지구에 재복사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 온실가스가 되거든요. 온도가 올라가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6대 온실가스를 쓰라라고 했고요. 이제 이게 대기환경보존법으로서 온실가스를 해서 물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던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대기환경보존법에 있는 온실가스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열섬 효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열섬 효과는 우리가 기출됐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열섬 효과라고 하는 것은 대도시에 이제 건물이 많이 있고 인구도 많이 살고 난방장치하고 또 시멘트가 있잖아요. 이것이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열 생산량이 많아서 이 도시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주변보다 도시의 온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많은 빌딩들이 있어서 공기의 흐름이 차단이 되어지고 따뜻한 공기는 또 올라가고 주변에서 찬 공기가 와서 또 수직 운동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먼지 기둥이 형성되어지는 부분도 이제 부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열섬 현상이에요. 그래서 열섬 현상도 기출됐기 때문에 이제 쓸 수 있었던 부분이 되었고요. 그다음 이제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는 아동간호학 문제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기억에 해당하는 질환명을 제시하라고 했어요. 미숙아로 태어난 빌루루빈 수치가 20, 뇌손상의 위험이 있는 것을 우리가 핵황달, 빌루루빈 뇌증 이어서 이거는 국시에서도 나왔던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미추증 기억에 해당하는 질환은 초기에 소실되는 신경계 반사의 명칭을 제시하고 이 반사의 개념을 서술하라고 했어요. 신경계 반사의 명칭. 그래서 이제 모로 반사가 되겠고요. 이것은 우리가 문제를 많이 모로 반사는 제가 신경계 손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고 문제를 많이 풀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로 반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평형의 부조화로 인해서 부조화를 주는 거죠. 머리를 30도 올렸다가 내렸을 때 아이가 이제 외전을 했다가 내전을 하는, 포옹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모로 반사가 돼요. 그리고 이제 뇌의 빌루루빈 대사 작용을 서술할 것, 그루코닌산 전이 효소의 대사 작용을 서술할 것. 그래서 이제 그루코닌산 대사 효소, 전이 효소 부분도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간접 빌루루빈이 이제 직접 빌루루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글루코닌산 전이 효소가 필요하다라고 했던 부분은 이제 제가 이번에 황달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대비를 많이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다음 1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은 정신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기억과 니은의 개념을 순서대로 서술하라고 했어요. 망상과 지리멸렬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망상과 지리멸렬 부분도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비합리적 신념이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제 곧 이것을 바뀔 수가 없는 불합리한 어떤 잘못된 신념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망상이 되는 거이고요. 그리고 사고의 지리멸렬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연상의 이완의 아주 심각한 형태가 사고의 지리멸렬이다. 논리성이 없고 문장 구성도 이것도 엉망인 상태, 문법에 맞지 않는 것이 사고의 지리멸렬이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특강 때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되었었죠. 그다음 디귿을 유발하는 부작용의 명칭을 쓰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가성 파킨슨병이나 정자불능증, 근긴장 이상증이라고 하는 부분, 이것이 추체회록의 부작용이죠. 그래서 추체회록의 부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파근정지가 이제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추체회록의 부작용 부분도 우리가 많이 풀었던 문제가 됐었죠. 추체회록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파근정지, 그래서 파킨슨병, 근긴장 이상증하고 정자불능증, 지연성 운동장애가 나오는 거, 발생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사회기술 훈련의 습득
원리 중에서 미추진 릇에 해당하는 단계의 명칭을 제시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사회기술 훈련은 우리가 7, 9월 때 영역별 문제 때 풀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회기술 훈련은 제가 올해 나올 수 있다라고 이걸 얘기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어떤 반응이 있어야 하는지 먼저 설명해주고 이것은 학습을 해준 거죠. 조카가 얘기하는 동안 선생님이 얘기를 들으면서 머리를 끄덕이는 반응을 보여주세요. 끄덕이는 반응을 보여주세요. 보여주는 것은 이것도 지도를 하는 거예요. 지도를 하고 그런 후 선생님이 얘기하는 동안 조카에게 머리를 끄덕여 보도록 하고 얘기하는 동안 조카에게 머리를 끄덕여 보도록 하고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이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고 끄덕여 보도록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조카에게 머리를 끄덕여 보도록 하고는 학생이 이것을 조카가 연습하게 하는 거잖아요. 조카에게 머리를 끄덕여 보도록 하고는 이제 연습해 보도록 하는 거고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았는지 혹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얘기해 주는 방법이다.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은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얘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피드백을 주는 거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답은 피드백이라고 해도 답이 맞고 그리고 이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이 연습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이 연습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연습이라고 해도 답이 될 수 있어요. 이건 강론에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이 연습 단계에 있다라고 강론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론 기준으로 채점을 하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B형은 여기까지, A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